안녕하십니까. 토마토 투자 클럽 최배운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추석 특집 방송으로 19일 날 새벽 3시 한국 시간으로 금리 인하가 아마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0.5%포인트나 아니면 0.25%포인트 될 걸로 보이는데, 그러면 금리 인하한 이후에 어떤 시장이 올까, 그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저는 금리 인하 최고의 수혜 섹터는 2차 전지다, 이렇게 보고 30분 동안 2차 전지 관련된 그 전반적인 업황이랑 그다음에 향후의 어떤 전망까지, 그리고 유망 탑픽까지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차 전지 전기차는 시대 흐름이다, 거역하면 도태된다, 이 제목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장기 투자 전문가로서 활동하고 있고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장기 투자에 대해서. 그래서 장기 투자는 전 2010년도 2차 전지를 계속 10년 동안 보유하라고까지 말씀드렸었고, 그래서 첫 번째 저의 장기 포인트는 장기 고성장 산업, 즉 장기 고성장 산업은 AI 산업, 그다음에 전기차, 배터리 전기차 산업, 그 바이오 신약, 이 세 가지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이제 전기차 산업이 이제 뭐 중국이 지금 1등이죠. 그래서 지금 그림에 나오듯이 자동차 샤오미 전기차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멋지죠. 여기에 그림이 이렇게 샤오미 전기차 수출인데 연말까지 12만 대, 지금 2분기가 2.7만 12만 대가 인도될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12만 대면 하나의 회사가 샤오미 IT하는 핸드폰 만들고 IT의 세계 최고 기업이가 전기차를 12만 대 단일 모델로 판다는 것은 기적처럼 엄청나게 크죠. 그래서 보면 이제 국내 고성장 산업은 또한 이제 반도체도 우리는 이미 AI 혁명 시대에 뒤처졌기 때문에 반도체가 엔비디아에 뒤처졌죠. 그렇기 때문에 TSMC에 뒤처졌고, 그래서 우리 반도체가 아니라 국내 고성장 산업은 글로벌 탑티어, 지금 중국제하고 탑티어 쪽에 가는 것은 2차 전지 대형 배터리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또한 이제 국내 2차 전지 배터리 만드는 회사들은 3대 재벌이죠. 3대 재벌이 집중하는 핵심 사업이기 때문에 3대 재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역경이 와도 그 역경을 극복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뭐 뉴스 보면 화재 나고 이러죠. 뭐 전기차만 화재 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경유차가 가장 많이 나는데요. 이런 화재, 이런 다 작은 문제, 노이저, 이런 작은 노이저는 다 극복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걸로 장기 투자를 하고, 단기적인 시세는 물론 움직이겠지만 아니다,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이제 지금 중요한 것은 자동차 OEM 업체들, 이제 뭐 폭스바겐이라든지 GM이라든지 우리나라 현대기아차라든지 이렇게 이 중국을 전기차 이런 시대를 무시해 버리면 앞으로 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도태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걸 이제 공부를 하면 되는 건데, 지금 중국의 기술력이라든지 제품력, 디자인, 좀 전에 보셨죠? 디자인 최고죠. 포르쉐 타이칸하고 비슷해요. 물론 짝퉁을 하지만 그래도 뭐 대다수 디자인 비슷합니다, 자동차는. 그런데 10년 동안 전기차를 이렇게 생산했고, 그다음에 20년 동안 공을 들였기 때문에 이게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의 전기차 판매를 보니까 아까 조금 전에 샤오미는 하나의 그룹, 하나의 회사가 2분기 인도량이 2만 7천 대인데 11월까지 한 10만 대, 11만 대가 예상되고요. 연말까지 12만 대면 엄청 크죠. 그런데 중국의 전기차가 실제로 2019년도에 100만 대가 중국 시장에서 팔렸습니다, 전기 자동차가. 그런데 5년 뒤인 2023년도, 작년이죠, 491만 대가 팔렸습니다. 5배가 팔린 거죠, 거의. 그러면 주식이 엄청나게 올라갔을까 생각하죠. 사실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올라갔고, 그래서 이제 중국은 그러면 지금도 엄청 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식이 못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식 투자자는 이 시장 흐름을 보면서 나의 주가의 시세를 보고, 그걸 보고 주식을 하게 되면 항상 뒷북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산업 성장이라든지 어떤 그 시대 흐름을 미리 보고 주식이 쌀 때 사놓고 있으면 기본 몇 배는 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 이렇게 보고, 두 번째 포인트로는, 자, 우리가 시장에서 뭐 항상 매스컴 뭐 캐즘이라 그러죠. 캐즘이라는 단어를 어떤 애널리스트가 써가지고
고성장 시대에 잠깐 성장이 정체돼서 못하다 다시 고성장으로 될 거다. 이렇게 오해를 사는 단어를 계속 씁니다. 저는 작년부터 캐점이 아니다. 그 작년 4월 달에 저는 보수국 퓨처엠을 40만 원 이상에서 30% 보유량 30% 팔고 6월에 전량 매도했는데 양극재는 다시는 안 산다. 이렇게 문자 보내주고 장기 투자를 끝냈습니다. 양극재는. 그리고 다른 거는 그대로 있는데 그러면 보세요. 캐점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결정적으로 성장을 재개해도 중성장밖에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차트 나오듯이 둔화는 전기차 시장 성장세를 보면 2020년도입니다. 2020년도 그림에 보시면 저게 이제 막대 그래프가 있고 위에 줄 그래프가 있죠. 줄 그래프 보는 성장률이고요. 성장률은 증가율이기 때문에 전년 동기 대비 오른쪽 걸 보시면 되니까 2020년도 성장률이 38.5%였고 21년도는 109.1%였습니다. 그러면 21년도는 그다음에 22년도는 줍니다. 그래프가 내려가죠. 하향. 그래서 56.9% 내려가고 그다음에 23년도는 33.5% 내려왔습니다. 그다음에 올해는 16.6% 예상돼요. 20% 이하로 내려갔습니다. 그죠? 그러면 판매량을 보면 계속 늘고 있잖아요. 판매량 계속 지금 전 글로벌 판매량 한 1,700만 이렇게 1,600 될 거로 보이는데 올해. 그러면 2020년도 250만 이 정도에서 200-300만 많이 늘었잖아요. 그런데 주식은 안 가잖아요. 그죠? 성장률과 산업의 성장률 아주 중요합니다. 주가는 산업의 성장률이 20% 이상이 계속 유지된다면 주식은 장기 투자도 10배, 100배가 나더라도 절대로 팔아먹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내년이나 1년이나 2년, 3년 뒤에 성장률이 산업의 성장률이 20% 이하로 간다면 반드시 고점을 찾아서 팔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들, 전기차 배터리 회사들에 대한 모든 회사 대다수가 21년도 고점을 쳤습니다. 주가가. 자, 21년도 고점을 쳤는데요. 이 고점이 제가 BYD라든지 글로벌 배터리의 수직 계열의 BYD, 그다음 CATL을 보면 되는데, 그럼 BYD와 CATL 21년도 사상 고점을 찍고 지금까지 내려와 있어요. 회복을 못했고요. 특히 CATL은 2018년도 상장됐는데 그 상장되고 나서 주가가 30달러에서 690달러까지 올랐습니다. 600달러가 692위안까지 올랐어요. 23배가 오르고 지금 184위안입니다. 즉 아직도 고점 대비 692위안에서 고점 대비 아직도 뭐 70% 이렇게 빠져 있어요, 거의. 그러면 대다수가 중국은 지금 엄청 성장하고 있습니다. 30% 이상 전년 도비해서 막 팔리고 있어요, 전기차가. 그리고 대다수 뭐 거의 3분의 2 이상 전기차를 팔리는데 그래도 주식이 내려서 안 간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걸 보고 생각해요. 다음 장 보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유럽 전기차 보면 판매와 성장률입니다. 올해 2.6% 상반기 역성장 했는데요. 2.6%고요. 자, 그러면 내년도는 11.1%. 유럽 전기차 판매량에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순수 전기차 되면 이렇게 해서 성장률이 그래프 보시면 우측이 퍼센트니까 11.1%, 12.5%, 13%. 물론 유진투자증권에서 한 건 그런데 이 전망은 애널리스트 한 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참고 사항이 있는 거죠. 참고를 해보면 10%밖에 성장을 못한다고 나오고 있죠. 유럽 전기차는. 그러면 유럽 전기차 관련된 핵심 수혜 우리가 배터리 세를 넣든지 소재를 넣든지 하더라도 주가에 강력한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유럽 전기차가 지금 역성장하니까 유럽 관련된 주식들이 에코프로나 삼성에다 주식 계속 못 갔잖아요. 못 가도 그것처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러면 유럽의 전기차가 가장 먼저 태동을 했습니다. 태동을 했는데 태동하고 적극적으로 지난 탄소 배출금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해서 최초의 주식이 주가가 오를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유럽에 주로 배터리 삼성 SDI라든지 에코프로는 배터리 셀 관련된 밸류 체인이었어요. 그래서 주식이 우리가 2016년, 17년 한데 유럽이 성장하니까 유럽이 10% 안 돼서 해서 20%대까지 이제 PHEV가 포함하면 왔습니다. 그러니까 산업 성장이 한 10배 성장하니까 주가가 막 거의 10배는 기본이고 막 100배까지 올라가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유럽도 보면 이렇게 성장을 보면 이제 한 25년도 11%, 15%니까 주가는 기대할 건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즉 중성장 국면에 들어갔다. 20% 이하는 중성장 국면, 10%대 성장하니까 많이 성장하는 것 같잖아요.
10%대 성장으로서는 주식이 크게 상승 몇 배씩 하진 않아요. 박스권이에요. 그 시세 퍼포먼스는 지금부터는 유럽의 수혜주들도 뭐 이제 사상 저가 나오면 저가와 고가의 사이에서 왔다 갔다 그런다. 박스권이다. 그래서 사상 고점 저가 박스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에 많이 팔렸던 뭐 테슬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회사들도 테슬라도 410달러 가장 고점이죠. 거기서 지금 100달러 왔다가 다시 270 왔다가 다시 200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414달러를 돌파를 못하는 거죠. 테슬라가 2010년도 상장했는데 13년 동안 거의 생산해서 보여준 게 바로 제조업이니까 제조업에는 시작 저가에서 한 400배 올라가면 다시는 못 갑니다. 그래서 큰 주가 사이클, 산업 성장 주가 사이클이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가 414 끝났습니다. 그럼 테슬라가 414를 다시 돌파하려면 새로운 뭔가 혁명적인 걸 뭔가 새로운 사업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는 전기차 배터리 회사들은 사상 고점을 CATL도 마찬가지고 아무리 중국에서 유럽에서 뭐 사상 고점에 많이 팔아도 고점 시세의 고점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주가 전망은 결국은 이렇게 경기 민감주처럼 업황이 좋아지기 전에 1년 전부터 올라가고 아니면 전체 경기가 좋아지기 1년 전부터 올라가고 그다음 경기가 고점일 때 이미 주가 빠지기 시작하고 이렇게 돼서 움직이는 선행이나 동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가장 주가 예측에 정확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중요한 것도 세 번째 포인트는 국내 배터리 셀입니다. 국내 배터리 셀 업체들이 밸류에이션 및 정설 계획을 제가 한번 이렇게 요번도 신한투자증권에 나온 것을 참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쟁사 밸류에이션을 이렇게 보면 결국은 이제 LG엔솔, LG와 삼성 S가 있고 뭐 SK이노베이션도 있고요. CATL, BYD, 파나소닉 있고 그다음에 양극재, 버스코 푸치엠, 에코프로, BM, LNF 있고요. 미국 유럽의 유미코아 있고 이렇게 쭉 있어요. 자, 이렇게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자체로만 보면 성장이 재개가 됩니다. LG에너솔 25년도 캐파 정설을 하고 예상이 뭡니까? 캐파가 374기가와트시니까 그다음 매출 성장을 전년 동기 대비 25년 내년입니다. 내년에 한 46% 증가되고 26년도 24.5% 증가니까 금방 이야기했듯이 말씀드렸듯이 20% 이상의 캐파 정설이나 매출 성장이 되면 주가는 다시 올라간다는 거죠. 성장을 재개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성장을 재개가 됩니다. 그래서 25년부터 26년 전기차보다는 이제 대형 배터리 쪽에 공급 가행이 있어서 저는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린 게 그러면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내년에 캐파가 374기가와트시인데요. 이 340기가와트시면 우리가 평균적으로 60기가와트시를 100만 대 정도 생산한다면 한 600만 대 정도 생산하는 배터리 양이에요. 그런데 전기차가 우리가 중국에는 거의 못 팔고 있으니까 아예 안 되죠. 그죠? 그러면 유럽하고 미국을 갖다 팔고 우리나라는 뭐 팔아봤자 10만 대, 20만 대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600만 대를 거의 중국에 좀 팔리겠죠. LG는. 그런데 그렇더라도 저걸 어디서 소화를 시킬까요? 시킬 수 있을까요? 예상 정설로 그대로 한다면 여기 보시면 LG엔솔만 있는 게 아니라 SDI도 있고 SK도 있습니다. 과거에 몇 년 전 SK온에서 1000기가와트시를 수주했다고 그랬습니다. 다 거의 안 되죠. 그러면 이 공급 가행이 25년도 내년이 아니라 26년도까지 공급 가행 이어진다고 봐야 되고요. 요즘 이제 특히 또 뭐 그런 말씀을 하죠. 해리스가 부통령이 이제 후보자가 되면 다시 친환경도 좋고 전기차 자주 좋지만 요즘 미국의 선거판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건 조지아주라든지 북동부 러스트벨트가 거기가 결정될 거로 보이는데 펜실베니아랑 그러면 조지아 펜실베니아 쪽에 자동차 이런 게 많으니까 배터리 관련된 여러 가지 세제 혜택 같은 거 줄인다든지 완화시켜 안 한다든지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해리스도요. 자, 그러면 미국이 성장을 못하면 정말 이렇게 많이 생산하는 데가 팔 수가 있는 데가 별로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항상 주가가 내려왔으니 금방 올라가고 이렇게 생각하고 금방 다시 산업이 성장해서 캐저입니다. 캐전 구간은 저는 2019년도가 캐전 구간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전기차가 퍼포먼스 주가는 2, 3년 빠르니까 15년도 8월부터 보여줘서 17년도 폭발했기 때문에 그러면 결과적으로 17년 잠깐 거의 비중이 없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19년도 성장, 경기와 같이 성장을 못했다가 20년 이후부터 다시 성장을 시작해서 21년도 많이 팔렸죠, 전기차가. 그때 19년도가 캐즘이지 지금은 캐즘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이제는 중성장인 거, 성장 자체 고성장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물론 아까 그래 처음에 말씀드렸죠. 장기적으로 중국을 보게 되면 중국이 저렇게 성장하고 있으니까 이제 올해 중국을 딱 봤더니 중국 내에 전기 자동차 판매 중에 판매량이 거의 22년도 7월, 24년 7월을 봤더니 중국의 자동차 판매는 20%포인트 높아졌는데 해외 자동차 판매는 20포인트 내려간 거예요. 그러면 중국 시장을 폭스바겐이라든지 토요타라든지 우리나라든지 GM이라든지 중국 시장 잃어버렸습니다. 전기차를 제대로 못 만들어서. 그러면 이제 미국은 IRA에서 그대로 해서 미국은 중국 차가 못 들어간다 쳐요, 관세. 유럽도 못 들어간다 칩니다. 그러면 인도네시아부터 인도부터 해서 동남아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이렇게 안 하면 그걸로 중국 자동차가 밀어붙여서 팔게 되면 싼 차를 팔게 되면 다른 자동차 업체들은 거의 팔 데가 없는 거예요. 자국 내에서밖에 못 파는 거죠. 그러면 모든 자동차 회사들은 과거의 핸드폰의 노키아처럼 되는 거죠. 그렇게 또 보셔야 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 장 보시면 LG 에너솔루션 캐파를 이렇게 봐드렸고, 그다음에 LG 엔솔의 매출을 보면 매출도 증가가 되니까 LG 엔솔이 지금 최근에 시세는 가장 좋아요. 그것은 이제 수급에 의한 시세죠. 바닥에 찍었을 때는 수급에 의해서 올라가고 또 수급에 내려갔다 왔다 갔다 하다 이제 추세를 가는데 업황이 반드시 개선되기 1년 이전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업황 개선이 26년도 된다면 내년 정도부터 추세적인 상승, 저가에서 두세 배 갈 수 있고요. 아니면 지금도 20%를 따 조정받고 25% 조정 이런 개념하고 너무 급하게 서두르면 안 된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고 다음 이제 포인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국내 세력체 봐드렸는데요. 그다음에 포인트는 탑픽 쪽인데요. 탑픽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 자, LG 엔솔은 지금 뭐 대다수 시청자분들이 LG 엔솔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거예요. 그러더라도 지금 50만 이상 돌파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면 30% 올라가면 또 다시 조정받고 왔다 갔다 하다가 아니면 제자리 내려고 하는데 지금은 시세 중에서 LG 엔솔하고 그다음에 삼성 S에 최근에 올라왔죠. 그리고 요 두 개 배터리 셀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BM이라든 에코프로는 뭐 저가 내려가고 신저가로. 그런데 요 두 개는 기관들이 사서 올라온 거고요. 저 기관들이 펀드 매니저들이 그동안 업황이 안 좋으니까 그 포트를 구성해야 되는데 그 포트에 전기차 별로 없는 거죠. ETF도 막 손해 나니까 뭐 해지도 하고 하니까. 그런데 이제 바닥에서 이제 ETF라든지 아니면 가격 메리트가 있으니까 편입을 시키는 거죠. ETF뿐만 아니라 이렇게 돈이 들어오면 또 해야 되니까 기초자산들. 그래서 기관이 먼저 사게 되는 거죠. 기간은 1년 장기가 아니기 때문에 6개월 정도 보는 거죠. 그래서 올라가면 또 어느 정도 올라가면 팔아먹고 다시 단기 매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중량 종목이 LG 엔솔만 본 게 아니라 저는 에코프로 그룹 중에서는 단 한 종목만 하시고 다른 거 하지 마시라.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은 아직도 멀었다. 바닥을 어디 찍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에코프로 머티만 하시라. 에코프로 그룹 중에 하고 싶으면. 그래서 에코프로 머티는 외국인들이 사고 있어요. 외국인 지분 한 20% 내외 정도 되는데요. 외국인이 사니까 에코프로 그룹에는 에코프로가 가장 좋다. 머티가 가장 좋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시고 결국은 LG 엔솔을 지금 이제 캐파하고 여러 가지 보면 가장 안정적으로 좋게 보이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한번 보시고 탑픽 보겠습니다. 탑픽에 보시면 전체적으로 탑픽 종목 먼저 공개하면 삼성 SDI,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이소스페시케미칼. 지금까지 시세는 별로 안 좋았습니다. 최근에 삼성 SDI가 LG 엔솔보다 안 좋죠. 왜 그러냐면 이제 수급이죠. 단기적인 시세는 수급에 의해서 결정되고요. 중기적인 시세는 업황에 의해서 결정되고 장기적인 시세는 산업의 흐름에 의해서 고성장을
주가가 결정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SDI도 외국인 계속 파니까 안 좋고 롯데도 이런 건 올랐다 내렸다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이제 3원계 배터리 중에서는 기존에 3원계 배터리, LF 배터리 요 중에서 이렇게 보면 성장 산업이라고 많이 2차 전지를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중국은 이미 블루오션 시장이 아니라 중국은 레드오션 시장입니다. 생존의 문제입니다. 100개 정도 이상의 배터리 세례사 거의 다 망하고요. 배터리 소재도 거의 다 망하고 남아있는 게 몇 개 없고 리튬 관련주 수산화 리튬 1등 회사도 이제 적자가 임박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기차 점유율이 지금 3분의 2 이상으로 신차 다 팔리고 있어도 지금 그래서 성숙기처럼 레드 오션 시장 들어갔기 때문에 몇 개 회사만 살아남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잘 팔려도 많이 팔려도 예를 들어서 CATL 주가가 고점이 70%까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죠? 그 정도로 쉽지 않다. 이렇게 보고요. 자, 그다음에 유럽 시장은 중성장이고 불투명하다. 좀 이렇게 보고 가시면 돼요. 그다음에 미국은 고성장이 시작이다. 그래서 고성장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미국이 고성장이다. 그러면 우리는 투자자들은 미국을 보면 되는 거죠. 그런데 미국도 예를 들어서 선거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이제 변동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되든 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상관없이 전기차로 가지 않으면 미국 내에서만 팔아야 되고요. 그러면 지금 심각한 게 있죠. 전기차를 열심히 얼마 전에 보니까 70조를 투자한다 그랬는데 거기에서 보니까 폭스바겐이 독일 공장 하나를 폐쇄하잖아요. 이렇게 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 결국 대통령가 되면 미국은 고성장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시대는 혁명을 일으키지 않는 시대. 즉 혁명을 일으키는 기업이라든지 그런 개인들은 혁명을 일으키는 기업과 개인만 살아남고 생존하는 거지 글로벌 1등 기업들이 또 독식하는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경기 침체가 본격화 시작이 됐고요. 글로벌. 그다음에 중금리, 금리 높은 상태고 그다음에 유동성 파티는 끝났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제 구조적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는 구조적 패러다임 전환을 그 시대에 전환을 따라가지 못하는 기업들은 도태된다. 큰 흐름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 이것저것 하다가 보면 수익이 하나도 안 납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혁명을 일으키는 그 기업들이나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사례로 보면 혁명을 일으킨 사례들은 뭐 샤오미라든지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죠. 그다음 엔비디아, 반도체 엔비디아 혁명이죠. 그다음 앞으로는 또 자율주행의 테슬라. 그다음에 비만 치료제 이런 이런 회사만 글로벌 잘 나가 나머지 회사는 안 나가죠. 그처럼 꼭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자 그다음에 대형 전지, 2차 전지 쪽에서는 배터리는 에너지 저장 장치 고성장이라고 보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주가가 많이 내려와서 다시 올라갈 거로 얘기 많이 하면서 에너지 저장 시장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미국 에너지 시장 AS 시장 성장하니까 그거 팔면 안 되나? 그래봤자 올해 상반기 4기가와트씩 팔았고요. 하반기 해봤자 10기가와트도 못 팔아요. 그래봤자 1년에 예를 들어서 30기가와트 내년 전에 팔아봤자 전체 얼마 되지 않습니다. 마진도 낮습니다. 생각할 필요도 없다. 물론 이제 보릿고개 넘길 수는 있겠죠. 그래서 자동차 전지 성장은 앞으로 자동차 성장과 계를 같이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제부터는 회복하면 사상 고점 돌파 못한다 생각하고 모든 배터리 관련 소재나 배터리 세력체도 팔 생각을 해야 되고요. 대신에 혁명 전고체 산업입니다. 자, 전고체 산업은 글로벌 배터리 유일한 고성장 재개의 트리거다. 제가 아마 가장 먼저 주장할 거예요. 이거는. 이제는 다시 전기차 산업, 배터리 산업이 성장으로 재개하려면 반드시 새로운 혁명을 일으켜야 되고 그 혁명을 일으키는 트리거는 전고체 산업입니다. 그리고 전고체 산업이 침투율은 아직 거의 없죠. 배터리 이제 전고체로 샘플 테스트하니까 퍼센트는 시장 점유율 의미가 없지만 전 22년도 한 3% 납품을 했으니까 샘플을. 그래서 한 0.1% 보고 32년도 정도 되면 3원계 배터리와 전고체 배터리 가격이 어느 정도 비슷해져. 비싸봤자 1, 2천만 더 비싸다. 그러면 대중화 될 수가 있죠.
그래서 5% 비중으로 본다 그러면 주가 전망은 산업 성장 곱하기 1에서 3배입니다. 그러면 10배 성장하는 주가는 10배 최소 나오고 그다음 30배가 나는 거고요. 그래서 예상 주가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다음 실패 없는 1등주들. 즉 산업 태동기라든지 그 새로운 산업이 탄생될 때 1등으로 가는, 즉 1등 기업들만 찾으면 돼요. 그러면 제가 2010년부터 전기차 배터리 1탄부터 지금 아카데미 7탄을 하고 있는데 1탄에서 들어간 종목이 핵심 종목이 삼성 SDI 10배 갈 거고 그다음 에코프로는 50배, 100배, 그다음 일지모터는 30배 간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그대로 흘렀는데 그 삼성 SDI가 1등 배터리 세련한 걸 기억만 하면 되는데 앞으로 이 전고체 산업혁명에서도 반드시 1등 그 주는 찾으면 누군지를 찾아야 되죠. 그럼 산업 태동기에서 10배는 기본이기 때문에 그 1등은 바로 삼성 SDI입니다. 그러면 전고체 배터리. 그러면 삼성 SDI 전고체 배터리의 밸류 체인에 있는 기업만 그 핵심 기업 전고체 배터리, 그다음 고체 전해질, 그다음 항아리튬 요거 세 가지만 보면 이건 장기 투자다. 그래서 산업 성장률 보시면 이렇게 과거에 보면 삼성에서 10배 나고 이렇게 난다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연봉 차트 밑에 보시면 그것처럼 앞으로 전고체 산업 쪽만 장기 투자고 나머지는 단기 매매라든지 아니면 뭐 중기 매매 그 정도는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사례도 보듯이 막연하게 근거 없이 얘기하는 것은 믿지 마시고 물론 전문가마다 이야기하는 근거가 가지고 얘기하자면 틀릴 때도 많아요. 하지만 최종 판단 여러분 하시지만 그래도 이건 장기 종목이다. 이건 단기 종목이다. 매매하죠. 이렇게 꼭 생각하셔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금리 인하되면 수혜주고 2차 전지기 때문에 뭐 바이오 이런 것만 말고요. 그래서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회복은 뭐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힘을 가지고 추석 연휴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